저 개인적으로는 박서준 아이유 배우의 신작이라는 것보다는 이병헌 감독의 신작이라는 것에 더욱 관심이 갔었던 영화가 바로 드림입니다. 이병헌 감독의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존 한국 영화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감독 특유의 유머 코드를 주무기로 하여서 기존 한국 영화들이 가지고 있던 감정 종합 선물 세트 마냥 영화 한 편을 보면서 모든 감정을 느끼게 하려는 비빔밥, 짬뽕 같은 모습을 보이던 한국 영화들과는 다르게 이병헌 감독들의 작품은 적어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상업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스물이나 전체 관객수 2위에 빛나는 극한 직업의 결말들을 보면 적어도 이전까지 한국 영화가 가지고 있던 신파적인 요소를 비틀어버리는 연출들이 기존 한국 영화와는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의 영화를 취향의 관점에서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기존 한국 영화들과는 다른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관객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흔히 말하는 병맛이라는 코드로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야, 이거 설원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 드림 별로 재미없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이야기에 저의 대답은 아니요? 사실은 네 라고 이야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영화의 평론가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기인 발칙한 실수로 휘발시키고 감동 신화에 몰두한 비효율의 현장, 정해진 길로만 달리는 스포츠 영화라니 장르 간섭을 플립플랩하는 전반전은 인상적이나 승리의 기록보다는 최선을 다했다는 기억을, 전작의 장기는 어디로 사라진 건가. 대체로 조금은 아쉽다는 평가와 함께 이병헌 감독이 이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약간 내려놓음과 동시에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의 드라마 연출적인 멜로가 체질이 사람들이 호평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청률에서는 처참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한몫을 할 것이고요. 제가 느끼기에 영화 드림을 굳이 비교하자면 극한 직업보다는 멜로가 체질이 조금 더 가까운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큐멘터리 PD가 설정이라는 것 자체가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에서 기인한 설정으로 보이는 것이, 극 중에 촬영 스태프로 등장하는 병삼이라는 캐릭터가 멜로가 체질에 그대로 나온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작품 내적인 의미로 본다면 카메라로 담은 이야기 너머의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금 더 사실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감독의 전작이었던 극한 직업의 경우 단순히 이병헌 감독만이 아니라 배우들의 티키타카가 너무 좋았던 것이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업 데뷔작이었던 스물 또한 배우들의 케미가 상당히 돋보이는 영화였죠. 물론 멜로가 체질에 출연한 배우들의 호흡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두 작품은 플랫폼이 다르다라는 문제가 있죠. 영화 스물이나 극한 직업의 경우 티키타카를 보여주는 인물들이 한정적입니다. 극한 직업은 5명의 형사를 중심으로, 스물은 20살인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죠. 물론 그 외의 몇 명의 인물과도 케미를 보여주긴 하지만 인원 자체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드림은 출연을 하는 인물 자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물의 사연을 담고 캐릭터를 파악하고 공감하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공인 박서준, 아이유 배우의 케미가 상당히 중요한 영화였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케미가 탄탄하게 받치고 있어야 다른 인물 간의 케미로까지 뻗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드림은 그 케미가 돋보이지 않았습니다. 케미가 기억에 남는 영화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멜로가 체질의 경우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기는 하지만 드라마의 특성상 긴 시간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케미가 돋보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멜로가 체질의 주연 배우인 4명의 인물들이 케미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케미를 기반으로 하여서 다른 인물과의 케미에서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낼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도 영화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영화 초반부는 이병헌 감독 특유의 색이 상당히 돋보이는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흥미롭게 볼 여지가 있었는데, 문제는 영화의 후반부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 영화라는 점에서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리바운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약간의 국뽕을 자극하는 듯한 모습은 사람들의 많은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화가 사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그랬어요. 물론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보입니다. 열정에 대한 동경,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 노숙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그들의 의지 등 말하고 싶은 것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많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 영화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후반부의 감정을 형성하는 과정도 그리 매끄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분명 영화의 스토리상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흐름적으로는 이미 이전에 감정적인 피크를 찍는 장면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장하는 장면들에서는 감정이 조금 식은 채로 관람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물들은 감동하고 환호를 하지만 관객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몰입하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영화의 흐름입니다. 흐름을 잘 만들어 놓는다면 뭐 굳이 몰입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몰입을 하게 되고 영화가 의도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관객의 입장에서 굳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2시간 동안 있으려고 하는 것이 흥미롭고 새로운 체험을 하기 위한 것인데, 영화를 보다가 그 흐름이 끊긴다면 그것만큼 찝찝한 것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관크에 더욱 민감한 것이죠. 자, 다시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결국 영화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뭐 다른 한국 영화와 비교하면 충분히 추천할 만한 수준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병헌 감독이라는 코드에 기대를 하고 영화를 관람하신다면 조금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초반부에 그의 개성은 살아있으나 후반부는 그냥 평범한 한국 영화가 되었으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평론가분들의 평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기존 한국 영화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감독이었는데 막상 영화에서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으니 말이죠. 자, 물론 이병헌 감독의 모든 작품이 훌륭하다라고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필모그래피 중에서는 바람이 그런 작품이죠. 하지만 이 영화는 어느 정도 변명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 영화는 그가 기획한 영화도 아니었고 다른 감독이 연출하려고 했던 영화에 이병헌 감독이 대체자로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즉 나름의 변명의 여지가 있는 영화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림은 사정이 다릅니다. 시나리오도 이병헌 감독이 직접 집필한 것이고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이병헌 감독의 영화라는 점이 어필되었던 영화였죠. 즉 이병헌 감독의 입장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병헌 감독의 인터뷰나 작품들을 봤을 때 영화 드림의 마무리가 이병헌 감독이 생각하는 최선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자신 뜻대로 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추측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영상 등을 통해서 자주 언급하는 내용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의 숙명이기도 한 부분이 극중 캐릭터를 극화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극중 내용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실제 내용과 달라지면 안 된다는 점에서도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평범하고 무난한 마무리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뭐 좋게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최근 이병헌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의 내용들을 봤을 때도 이전과는 다르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쓰지 못했다는 뉘앙스가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결국 이 또한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한 결말을 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저는 드림 재밌게 봤습니다. 뭐 제가 이병헌 감독에 대한 팬심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 영화의 중반까지는 감독 특유의 개성이 돋보여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뭐 올해 극장에서 봤던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이 웃었던 영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래에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서 이 정도 폼을 보여주는 영화가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극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신다면 드림은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온 가족이 보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드림의 전개 방식이 이전에 개봉했던 뭐 카운트, 리바운드와 상당히 유사한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관객분들에게는 뭐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뭐 감독 스스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극한 직업을 연출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짊어져야 할 무게이기도 합니다. 감독님 뭐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작품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한국 영화계에 뭐 이병헌 감독만큼 또 영화 잘 만드시는 분이 또 없거든요. 네.